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경제만렙이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5일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매물이 1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를 3.3제곱미터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1억 3,264만 원으로 역대 아파트 전세값 중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59.8%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34,045건 중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이하까지 더한 20대, 30대 비율은 41.9%로 더 높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강남권에선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전세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고요. 게다가 월세 2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두 지역에서 부동산을 찾아볼 텐데요.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 빌라를 조금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지역들의 특징과 빌라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빌라들도 이제 상급지 빌라들이 있죠. 지역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늘 이제 강남권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빌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강남으로서 지금 계속 강남을 쫓아가고 있는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빌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지역 강남 쪽으로 먼저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은 약 6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명불허전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다 익숙하신 입지이겠지만 그래도 이사님이 보시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입지와 호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남권에 내가 뭔가를 하나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는 거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으로 내가 강남권을 하나 투자해 놓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나중에 가로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내가 운이 좋으면 이렇게 차치를 하고요.
일단은 가장 안전한 빌라 투자에 있어서 강남구 역삼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세세히는 모르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은 상담들을 해봤는데 정말 지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가고 내 눈앞에 건물이 세워져야 그때 알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초과 수익을 내려면요, 그 그림을 잘 그리실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이제 강남역과 역삼역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그리고 종단을 하고 있는 게 강남 대로죠. 그리고 자 횡단을 해서 선릉역을 지나서 삼성역까지 있는 게 테헤란로입니다. 약 4km 정도 되는데요. 자, 이 테헤란 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가볼 곳은 이제 역삼역 주변에 있는 바로 그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역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르네상스 재개발로 이루어진 이제 센터필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그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 최대의 업무 단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나 분당에 갔던 게임사들이 지금 다시 이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IT 기반으로 한 그 배달 그 플랫폼 업체죠. 이 마켓컬리나 그리고 당근마켓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 역삼동 일대에 사옥을 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네, 이곳은 이제 앞으로 이 IT의 바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상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단화된 강남대로 라인까지에는 그 대로변에 굉장히 많은 이 상업시설들과 건물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평지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이나 나중에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역삼동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역삼역 주변에 지금 그 교통망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남권은 워낙 그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하철 도시 철도 모양도 역시 앞으로 바둑판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삼역 주변으로 해서 사실 이 강남권에 있어서 비역세권인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만 가면 어떻게든 어떤 역이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승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도보로 많은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건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바로 그 강남대로를 따라서 3795호선이 연장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가는 이 테헤란로의 갈 끝에는 바로 이제 삼성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GTX A, B, C 노선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뭐 20억이 넘었다,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넘었다 하는 것은 수도권의 가격을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GTX 노선들의 역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역삼동에서 한 2km 정도밖에 가지 않으면 GTX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위례에서 신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강남권에 있는 뭐 압구정, 청담 이렇게 부촌들을 또 지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강남대로를 연결해 따라오는 상업지 라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되면 원래 지금 역삼역까지 삼성역까지 있는 테헤란밸리 자체가 더욱더 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헤란밸리보다 이 라인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더 뜬다는 것은 원래
비쌌던 곳이 더 뜨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낙수 효과가 이 주변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강남권은 우리가 익히 들고 있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 그러면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활용되는 그 시기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게 10년이 될지 30년을 지금 사업을 이 타당성을 조사한 사람들은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남권이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남역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여기 지하화 사업도 이제 곧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약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역삼역 일대에 강남역과 역삼역을 끼고 있는 이 역삼동 일대가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면서 미래형 복합 도시가 이곳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생태 공원과 그리고 또 첨단 업무 단지, 그리고 주변에 고급 주거 단지까지 계속 갖춰져 있는 이런 삼박자가 맞는 바로 그런 지역으로 지역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바로 이 역삼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롯데타운, 그 삼성타운의 바로 2배 규모인 롯데타운이 또 옆에 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삼성역에 이르는 잠실까지 이르는 마일스 산업단지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큰 집가 상승과 그리고 많은 그 IT 기업들이 지금 다시 이 테헤란밸리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삼동에 지금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롯데 칠성부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한 63빌딩 정도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고요. 주변에 4개 동이 같이 결합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초대로부터 지금 강남역 그리고 테헤란로를 거쳐서 바로 삼성역에 이르는 이 첨단 업무단지, 그러니까 IT밸리가 형성이 되는 바로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서초역에서 2호선 서초역에서 바로 정보사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쭉 서초대로서부터 그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그 실리콘밸리, 거기에 지금 또 다른 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역삼동을 지나고 나면 삼성동에 생기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3개 단계로 착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단계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마지막 단계 잠실에 시설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인 게 실제적으로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전역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GTX 노선들과 또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것들을 또 교통 호재의 허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중심에 역삼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호재가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빌라가 굉장히 그 규격도 다르고 아파트와 달리 그렇게 상대적인 그 비교가 꼭 필요한 그런 빌라들입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삼동에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라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죠. 거기에 비해서 책정된 가격을 보면 지금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죠. 그리고 임대 금액이 5억 5천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갑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업무 단지, 가장 그 고소득자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랜드마크 건물 쪽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에서 이 강남권에서 특히 역삼동 일대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바로 이 역삼역과 강남역 이 일대가 미래형 복합도시의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첨단 업무 벨트의 그 중심에 위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 사업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동반 시세 상승 굉장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대로변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부 역삼동에서 전세 시에 5천만 원대부터 빌라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빌라 찾으러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인데요. 자,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도 많이 보시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마포구 쪽이면은 신촌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권들도 기대가 되고요. 이곳은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마포구의 이 아현동입니다. 아현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레프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강북과 그리고 마포구를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세가 결정이 돼야 지금 강남권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강북의 지금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2호선에 특히 가까운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아현동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5호선 라인 따라오면은 공덕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치상 서울역과 또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양쪽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 곳이고요. 주변 지역들이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현동의 그 동서남북이 지금 다 재개발 추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아래쪽으로 바로 이 지역 그리고 공덕과 가까운 이 지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포와 용산이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가장 큰 개발 사업들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의 낙수 효과가 미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아현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충정로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역이 되겠죠. 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마레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들 이미 이제 신촌 그랑자이나 마포 프레스티자이 이렇게 새로운 그 주택 단지가 또 한 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또 시세를 계속 20억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변에 염리동 그리고 공덕동, 그리고 위에 북아현 뉴타운, 이렇게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에 나왔던 바로 아현 1구역, 돼지 슈퍼, 여기가 지금 아현 1구역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추진을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공덕의 그 마포구에 거의 90%가 넘는 업무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여의도 업무 단지, 그리고 그 옆에는 용산 업무 단지 앞으로 더 커지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시청 광화문, 요게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고 또 위치상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대와 또 신촌, 홍대까지 이르는 이러한 그 대학교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 단지 직장인 수요가 같이 합쳐지는 곳이 바로 이 아현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주택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은 지금 빌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멸실 직전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은 또 이미 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집은 또 모자란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집가 상승과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내가 재개발을 좀 투자해 봐야 되겠네라고
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현 뉴타운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 곧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형 폐용을 받을 수 있는 빌라가 프리미엄만 11억 이렇게 됩니다. 최소 8억에서 9억 정도 프리미엄만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여러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변 지역이 가격이 상승합니다. 빌라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멸실돼야 되는 이런 그 주택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좀 새 집 깔끔한 집 그리고 대로변에 초역세권에 있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그 희소 가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액 여기서는 아현동에서는 재개발 투자 아니면 바로 이러한 빌라 소액 투자로 들어가셔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시세 상승분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갖고 가시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 공동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쿼트러플 역세권이고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까지 지나게 되고요. 특히 이게 생기면서 서울역까지의 연결성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 2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거리상으로도 충정로역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래도 아현동에서 이렇게 한번 타고 가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공동역에서 타고 밑으로 내려가도 신분당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위치적인 굉장히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준 강남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급 아파트들이 계속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교육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타고 차 타고 멀리 대치동 학원가를 가는 게 아니라 요 일대 자체가 지금 대흥동과 공동역 일대에 백범로 일대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대치동 학원가의 제2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집가 상승과 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산과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역을 비롯해서 용산민족공원의 개발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바로 이쪽으로 미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도 함께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곧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마포구 쪽에 어떤 그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코엑스 강북의 코엑스라는 또 별칭을 가질 만큼 말시산업단지에 또 축소판이 이곳에 생깁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우리가 이제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쇼핑몰, 지하 또 개발도 같이 들어가는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수록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한 집가 상승과 낙수 효과 그리고 옆에 있는 용산의 개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 입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과 좀 비견해 주실 만큼 마포구 아현동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주변의 개발들을 모두 받아보면서도 아직까지 덜 오른 곳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투룸 주택이거든요.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공동역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공동역 주변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도화동이 5억 5천대였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아현역에 있는 투룸인데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 5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요. 임대가 4억 2천5백 정도 지금 계속 맞춰지고 있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한 5천 미만으로 여러분께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뉴타운 신축 아파트 후광 효과가 미치는 곳입니다. 계속 정주 환경 좋아지고 정주 인구가 늘어날수록 상업지 개발을 역세권 개발 들어가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집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2년 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겠고 주변이 워낙 지금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피를 8억에서 9억 그리고 11억까지 주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바로 이러한 소액 투자로 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그러한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틈새 시장으로 전세 시에 5천만 원 아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마포구 아현동의 주택이었고요. 자, 강남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무료 1: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강남 주변에 저평가된 지역의 주택 투자라고 하니까요. 주택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좀 시원하고 쌀쌀한 게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가을 이사철이니까 내 집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팀장님은 오늘 어디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부동산의 현 상황 굉장히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공약의 조건들이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확실하고 투자 가치성이 높은 곳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가능성이 높은 곳, 그런 지역 한번 오늘 두 곳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영등포 지역과 도봉구 창동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3억 6,500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영등포구는 서울 3도심이라고 하죠.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인데 주변 이야기랑요, 얼마만큼 개발이 되고 있는지 입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바로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3도심에서 서남권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서남권의 이런 생활의 중심지, 요층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목동과 또 봉천, 사당,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가산과 또 마곡 지구의 중심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서울 2030 플랜에서 3도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 도성과 또 강남, 영등포까지 포함해서 세 곳이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 2030 플랜의 근간을 두어서 앞으로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는요,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등이 이렇게 쌍끌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과거
낡은 이미지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들, 말 그대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권 대비 집값은 낮지만 이곳의 개발 호재에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국제금융주의 중심지는 여의도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개발의 호재까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34곳의 재개발과 뉴타운 등이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서울급여 2021년 1월 기준에 이런 공시지가 상승률의 2위에 해당할 정도로의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무섭게 반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과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는 5억 원대의 미분양이 나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가격 상승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 바로 올 4월 기준으로 13억 4억 7천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실거래가 기준을 찍고 있는 모습들, 현재는 14억을 넘어서 15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로서의 가치 상승과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3도심의 위상에 맞게 가격 상승이 더더욱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1, 2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 성향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도 그에 따른 투자 방향성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으로 영등포와 여의도 이런 주요 지구 업무지에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많고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타겟으로 해서 1, 2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평형대의 크기대의 이러한 방향으로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요, 영등포 5가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포진된 지역이 바로 영등포도 5가가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 보시더라도 올림픽 대로, 이러한 도로의 교통망과 또 서부 간선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사업과 또 월드컵 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으로 또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까지 보여줄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타임스퀘어와 또 영등포 청과시정, 바로 앞에 있는 영등포 중앙시장 등 영등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재개발,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위쪽으로 영등포 뉴타운 등이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러한 많은 상권과 또 개발 여력 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바로 영등포 주변으로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면 거의 5분권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접지에 위치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마곡과 공덕 업무지고 굉장히 이동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 9호선 여의도역을 환승을 하신다면 강남권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면서 다리 하나 건너면 또 용산에 이런 국제 업무 지구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영등포 되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교통이 편리한 만큼 영등포구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팀장님, 저희가 아직까지는 영등포구 하면은 중공업 지역,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지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개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넓게 퍼져 있는 이런 중공업 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영등포 되겠죠. 영등포 앞에 바로 포진되어 있는 대선 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바로 앞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대선 지분이 1936년에서부터 건립이 돼서 58년도에 대선 재분이 인수한 그러한 땅이 되겠는데 공장이 가동 중단된 상태인 위치가 현재 앞으로 이런 전시와 공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 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장 용지 굉장히 큰 부지인데요. 이곳에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으로는 이런 제2의 세종문화회관까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 SKV1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주변 지역에 굉장히 이런 문화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굉장히 많은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뮤지컬과 관현악, 콘서트 등 이런 공연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
굉장히 이런 밭농사 하시던 분들의 그러한 그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이 되었지만 이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시설이 또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착공이 돼서 2025년 이렇게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목표로 또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영등포 로타리 앞에로 위로 지나가는 고가 철도가 또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에 지어져 있던 이런 고가 철도, 과거에는 이런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 시간이 굉장히 빠른할 수 있는 고가 철도가 조성이 되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동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고가 철도가 또 철거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에는 또 서울 광장에 2배 면적의 크기의 또 공원 또한 조성이 될 예정이면서 이러한 로타리는 영등포역 그리고 물레동까지 이르는 그러한 길들이 앞으로의 문화 산업의 전반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또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러한 교통의 흐름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역으로 해서 이러한 신안산선이 지금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영등포 여의도의 접근성도 향상시켜주면서 아래쪽으로는 또 시흥과 이런 광명의 직주 근접성을 더더욱 향상시켜주는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가 이거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과 시흥도 지금 이런 집값 상승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도로의 여건과 대중교통의 요소가 좋아진다면은 그러한 부분의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인로 일대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의 혁신 메카로 또 영등포 도심권이 육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가로 정비 및 도지 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로의 정비와 또 문해에서 이런 창작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유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KV1이라든지 대규모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영등포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영등포 업무 지구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울에 지금 이제 서울의 집창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돼서 개발이 되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쪽방촌도 물론으로 해서 쪽방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시던 분들까지 수용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개발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개발지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되겠는데요. 영등포 과거에 낙후되어 있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런 3도심에 걸맞는 위상으로 향해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되겠다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면서도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방 2개와 또 3개짜리 오피스텔 보고 계신데 자, 얼마만큼 기대가 될런지 저희 가격 부분 만나볼까요? 네, 영등포의 이러한 가격 상승들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금액 먼저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6,500에서부터 3룸의 기준으로 해서 4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실거주하면서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임대 금액을 통해서 전세 3억 3,500에서 4억 2천만 원의 이러한 전세금을 활용하신다면은 내 돈이 2천에서부터 3천만 원 사이 금액에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이러한 부분들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오피스텔 방향성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면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2, 3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저희가 노원구와 도봉구 또 강북구까지 노도강 지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자, 오늘은 도봉구 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이 도봉구 쪽을 주목하시는 이유를 만나보기 위해서 위치 확인부터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2030 플랜
그곳에 근간을 두어서 7광역 중심지에 해당하는 창동 상계 지역에 해당하는 도봉구 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지역은요, 서울시에 이런 부족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현재에 이르러서도 서울 외곽의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업무 시설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직장에 없다는 그런 부재의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만 보더라도요, 도봉구 26.19%로 노원구에 이어서 노원구가 1위를 하였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5위를 차지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 상구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러한 중저가 아파트에 퍼지되어 있던 이런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 상계 한번 살펴보면요, 창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만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4호선 아래쪽으로 이용하신다면 수유,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대, 서울역 등 이러한 주요 역들과의 접근성 굉장히 향상시켜주면서, 현재 또 앞으로 이런 연말과 내년 초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4호선 진점 라인까지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오는 이러한 직주 근접성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요, 노원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7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위쪽으로는 의정부와 또 아래쪽으로는 이런 강남권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 상계는 기본적인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7광역 중심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창동 상계가 이런 노란색 빗금친 부분들, 그림을 그려보니 마치 자동차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동차의 모양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이러한 개발의 압력이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러한 동부간선 도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지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저희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미 살기 편하고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는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좋아질까, 개발 부분 궁금합니다. 기대되는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일자리가 부족했던 문제가 굉장히 그런 부각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는 많은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원축을 중심지로 해서 창동의 촬영 기지와 주변의 가용 기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서울 아레나와 또 창어미 문화산업 단지, 그리고 창동 복합 환승센터까지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이러한 부분들, 창동 아우르네와 로봇과학까지도 지금 현재 건립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넘치는 지역이 바로 이 도봉구 창동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서울 아레나가 건립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아레나는 약 2만여 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런 콘서트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산업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형 공연장과 또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 이러한 복합 문화 시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나볼 수 있는 창어미 문화산업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 49층에서부터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건물이 현재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300여 개의 이런 문화 기업 등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우수
회사들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력들도 들어오게 될 건 당연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가격 상승분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시드 큐브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씨앗이 있는 그런 네모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앞으로 이런 문화산업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씨앗들이 자라나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겠다 보시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주변 지역으로의 유통이 돼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겠고요. 또 굉장히 더디게 발전이 되었던, 굉장히 더디게 개발이 되었던 모습들, 이런 창동의 민자 역사가 새롭게 또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레나 엑스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지금 재탄생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지금 상권에 대해서 분양권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유동 인구 증가까지 만나볼 수 있는 로봇 진흙 과학관까지 현재 건립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이게 그 동부간선도로 중당천 반대편에 있는 부지,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이곳이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가 또 새롭게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동의 차량 기지는 4호선이 진접선이 연장이 되면서 남양주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요. 이 안에는 이런 굉장히 많은 시설들, 또 서울대 병원과 바이오 이러한 ICT 관련된 이러한 의료 산업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와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와 바이오 관련된 산업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곳에 창업 단지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병원 시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면은 이러한 의료 종사자가 이곳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수한 인력들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창동 주변으로 해서 또 굉장히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이러한 GTX의 또 개발의 또 모습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위쪽 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수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라인들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창동역, 청량리 위쪽으로 해서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GTX 노선에 반영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보신다면은 그러한 부분들, 현재 지금 착공도 안 한 지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러한 부분들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부동산에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착공 소식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창동 지역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개발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이런 개발들이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이 창동 지역이 바뀌는 모습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겠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그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 IC에서부터 삼성동 IC까지 영동대로까지도 이어지는 이러한 라인들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신다면은 굉장히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사이까지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창동 지역에서 강남 지역까지 20분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은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마포, 마용성공에 뒤지지 않는 위상을 갖게 되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창동 3룸의 금액대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렇게 형태로 보시면 좋겠고요.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천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이 월 100에서 110만 원, 대출 금액 1억 6천7백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신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배드타운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GTX 노선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도봉구 창동의 3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연락 빠르게 주시면 1:1 무료 상담 그리고 무료 세미나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이 열린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료로 알려드린 자리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 역시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남아있는 궁금증들 다양하게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